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씀 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간단하고 짧은 말일 수 있어도 그 메아리는 진정 끝이 없는 것이다. 네, 정말 그렇죠. 간단한 문장이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말의 감동은 대단합니다. 너의 덕분이야. 항상 고마워. 보고 싶어. 굳이 설명해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실된 마음이 오롯하게 전해지는 표현들이죠. 우리 원불교에도 짧지만 아주 깊은 진리 말씀이 있는데요. 너의 덕, 내 탓. 즉, 좋은 덕은 너의 덕분이요. 나쁜 결과는 다 나의 탓이라는 뜻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 미니 강의 복부 팽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복부 팽만은 말 그대로 복부가 팽팽하게 부어오른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부가 팽만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헛배가 부르다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배에 풍선이 들어있는 것처럼 뭔가 배가 팽창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전체 인구의 약 30-40%가 경험을 하게 되는 흔한 증상들인데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든지 또 폭식이라든지 과식, 또 활동량의 감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체중 증가 등이 원인이 되고요. 이 밖에 장 속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가스라든지 유액이라든지 장액이라든지 분변의 양이 많아져서 복부 둘레가 이제 늘어남으로써 발생을 하는데요. 단순히 복부가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요. 이 경우 이제 그득하다가 보면 가슴도 좀 답답해지고요. 복부가 더부룩하면서 복통도 같이 오면서 복부가 긴장되어 있으면서 팡팡해지다 보니까요. 변비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라든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변비라든지 이제 숙변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의 경우는 약 50% 정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환자의 경우는 약 40에서 60%, 그 밖에 이제 숙변이나 만성 변비 환자의 경우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이 복부 팽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부 팽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부 비만과는 좀 다른 거죠,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복부가 이제 비만하다는 것은 안에 이제 내장 지방, 그 다음에 이제 피육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체중이 증가되지 않았는데도
배가 더부룩해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한 그릇만 먹었는데도 좀 뻥뻥하다,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 되면서 그득한 느낌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때 배가 팽만 되고 헛배부른 느낌을 호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살이 쪘다와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복부팽만은 왜 생기는 건가요? 예, 대부분 이제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예, 빠른 속도로 갑자기 배가 부풀어 오른다면은 이제 위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복부 대동맥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응급질환으로 바로 이제 병원에 응급적으로 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만성적인 이 복부 팽만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원인이 기능성 위장 장애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숙변이라든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체질적인 요인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병명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환자분들이 배가 빵빵해져요. 풍선이 들어갔어요. 밥을 한 수저만 먹었는데 밥을 한 공기 다 먹은 것처럼 더부룩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복부팽만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네. 뭐 구체적으로 도 어떤 증상을 겪게 되나요? 예,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팽만하다는 것은 내 에너지보다 무게가 무겁다고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요. 네. 항상 피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운도 좀 떨어지고요. 당연히 복부에 팽만하게 되니까요. 장애 운동이 활동이 잘 안 되면서 젊은 여성분들, 예,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네. 이제 피부에 아토피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당연히 복부가 팽만하다 보니까요. 예, 두통이라든지 이제 편두통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복부가 팽만을 느끼게 되니까요. 소화는 당연히 안 되고, 예, 대소변도 원활하지 않고 대변을 봐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을 호소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배가 율동운동이 잘 되어야 입냄새가 올라오지가 않고 생기지원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입냄새가 올라오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눈이 건조하게 되고, 예, 피부도 건조하면서 순환이 안 되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증상을 예. 동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주로 복부팽만을 많이 겪게 되시는 건가요? 예, 이제 복부팽만이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이제 위장관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폭식을 좀 하신다든지, 예, 그 다음에 식욕이 왕성한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과식한다든지, 요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녁을 과식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녁을 많이 먹는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흡연 과정, 예,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복부가 팽만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복부 비만과 팽만을 동시에 겪고 계신 분들이 좀 많기는 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복부 팽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중이 증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장에서 율동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 체질적으로 이제 태음인 체질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숙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적게 먹었는데도, 예, 그리고 자기는 칼로리가 높지 않은 걸 먹고 물만 좀 많이 마시는데도 바로 마시고 나면 이게 체중이 증가가 되는 게, 이런 분들은 이제 장에 숙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체중 증가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남성분들, 예, 목욕탕에 가면 배가 이렇게 올챙이 배처럼 배만 볼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체중은 증가가 되지 않고 식욕은 있는데 막상 먹으려고 하면 음식을 한 수저 뜨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도 체중 증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중 증가가 없이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도 이제 한방에서는
음과 양, 허실을 따져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태음인 분들이 특히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복부 팽만을 이미 겪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이 뭔가 복부가 팽만하고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체중 증가 이런 게 같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본인이 옷을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소화가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서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좀 앉아 있는 걸 잘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먹고 바로 누워서 잠자는 습관이 있는지, 이런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개선을 했는데도 만약에 복부 팽만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이제 전문의의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약물 치료는 본인의 이제 습담이라든지 어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체질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사님, 근데 제 지인 중에서도 실제로 식사를 하고 나면 뭐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뭐 트름이나 그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자주 뭐 트름이나 뭐 아니면 가스가 배출이 항상 많이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좀 복부 팽만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 후에 일반적으로 이제 복부 팽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이제 기능성 이제 소화불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소화가 잘 됐는데도 복부가 팽만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복부 팽만이 장기간 이제 지속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병원에 즉시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좀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경우는 이제 복부 팽만이 갑자기 생겼거나요. 그 다음에 복부가 팽만이 되면서 이제 대변을 보는데 피가 좀 보이거나, 그 다음에 복부를 만졌는데 뭔가 덩어리가 이렇게 촉진이 되거나, 그 다음에는 눈을 봤는데 눈 흰자위가 누런색으로 변한 황달기가 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복부는 더부룩한데 또 이에 비해서 체중이 작고 감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실제로 복부 팽만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신경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경을 썼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복부가 팽만이 되는 경우는 한 40%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복부가 팽만된다기보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머리가 아픈 증상이 한 60%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배꼽 위도 더부룩하지만 이때는 배꼽 아래 한방에서 이제 기해열, 단전열이라고 하는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팽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복부 팽만감이 없는데 뭔가 기분이 나쁠 때, 또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도 뭔가 불편한 소리를 듣고 이랬을 때 갑자기 음식 맛이 뚝 떨어지고 배가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신경성, 스트레스성 복부 팽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마음이 뭐 편치 않을 때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든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항상 식사를 하시면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심지어 이게 뭔가 거꾸로 차고 오르는 느낌, 약간 이렇게 말하자면 좀 네. 목으로 올라오는 네,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건가요? 이 경우는 이제 말로 이제 제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병명으로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위장에서 이제 식도를 따라서 위장으로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서 복부가 율동 운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 운동이 되고 위장에서 운동이 되면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밑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없다 보니까 식도를 따라서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속쓰림도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뭔가
트림 같은 걸 좀 해줘야 소화된 느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역류하다 보니까 앞쪽으로는 이제 가슴이라든지 목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당연히 이제 뒷목이 좀 땡긴다든지, 등이 좀 뭔가 답답하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같이 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복부팽만으로 위가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또 그러니까 서로 말하자면은 상관관계가 서로에게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닭이 먼저냐, 이제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요. 네. 위장 기능이 안 좋을 때 이제 복부가 팽만하고 내가 위장 기능은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음식을 먹고 나면 뭐가 빵빵한 느낌이 있다. 네. 그러면 위장에 실질적으로 큰 병은 없지만 그 전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복부 팽만이 있을 때 한방에서 볼 때는 위장장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복부 팽만이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제 자궁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 증상이 나오고 배가 뭔가 더부룩해서 잘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임신은 밑에 자궁으로 했는데 나타나는 증상은 위장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 볼 때는 실질적인 복부 팽만은 상중하 중초이지만 하초의 기능, 자궁이라든지 남자의 양기, 그 다음에 이제 비위, 중초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 스트레스라든지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같이 복부팽만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복부팽만이 또 위하수라는 또 것에 영향을 또 주기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가 하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위가 적당히 중간에 걸쳐 있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깨가 축 좀 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운 내라고 이제 어깨를 들썩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우리가 어깨 축 늘어진 것처럼 위장이 밑으로 축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이 들어와도 위장에 힘이 없으니까 위장을 갈아서 소화시키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위하수가 있는 분들의 거의 80%에서는 이 복부팽만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위하수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복부팽만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하수가 잘 걸리는 체질이 또 따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살이 좀 잘 찌지를 않고요. 네. 선천적으로 이제 소음인 체질이고 이제 흉곽이 좀 가늘고요. 심복부의 각도가 예리한.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생 자기는 몸무게가 일정하고요. 1kg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이런 분들은 절대 살이 안 찌고요. 음식을 2그릇 먹었는데도 어디로 갔는지 표시가 잘 안 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또 섬세하고 그러면서 위가 하수드는 체질이고 소음인 체질이다 보니까요. 위장이 약하면서 음식을 좀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항상 피곤하다. 검사하면 피검사하면 이상이 없는데 기운이 없을 때 처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다, 눈이 침침하다, 뒷목이 땡긴다, 이제 입이 마른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마르셨는데 보면 이렇게 배만 볼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시쳇말로 나는 이게 술 빼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실 복부팽만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부팽만에 대해서 굉장히 대장 기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대장 기능들이 복부팽만과 또 많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복부라는 것은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그러는데 이 대장은 대변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될 때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설사를 하고 대장이 민감해서 운동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장에 뭔가 예민하게 작동이 되니까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뭔가 나는 헛배부르다,
밥을 좀 많이 먹은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요.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이 항상 대표적인 증상으로 복부팽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설사를 하는데도 우리가 설사를 하고 난 뭔가 배가 헛헛하고 홀쭉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봤는 데는 배는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는데도 배가 뻥뻥하고 설사를 했는데도 이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답답하시겠네요. 예. 그러면 이런 복부팽만, 뭐 헛배가 부른 느낌 이런 분들을 실제로 치료를 하셨던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예, 한의원에 이제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예, 62세 남성분인데요. 예, 5년 전에 이제 위암 수술을 해서 이제 3분의 1 정도를 절제를 했고, 이제 현재 혈압약하고 이제 당뇨약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체중도 저체중인데도 이제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고지혈증 약도 복용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항상 나는 음식을 먹고 나면 두세 주만 뜨고 나면 배가 뻥뻥한 느낌이 들어서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배가 뻥뻥한 느낌은 이제 없거든요. 이 경우가 동의보감에 보면 식후도포라는 용어를 적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가 기운이 나야 되는데요.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배가 벙벙해야 되는데 이분은 음식을 한두 수저만 뜨면 배가 뻥뻥해서 이제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음식을 먹고 좀 누웠다가 또 기운이 생기면 또 먹고 또 눕고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였고요. 예,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소음인이었고 이 경우가 식후 도포는 이제 비장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위암 수술을 해서 위장을 또 절제를 했고 또 소음인 체질로 몸이 차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이제 비와 위장의 기능을 보호해주는 약을 써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사님, 흔히 말하는 그 비위가 약하다의 그 표현이 복부팽만과 연관성 있는 표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비위가 튼튼한 사람은 복부가 더부룩해서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예, 음식이 없어서 못 드시지. 예, 있으면 다 먹죠. 예,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부모님이 해줬는데 또 자제분들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음식을 맛있게 해드렸는데도 음식을 몇 수저 먹고 밥맛이 없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비장과 위장입니다. 예, 비장은 이제 비장과 췌장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위장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장 기능은 색깔이나 맥이 이제 양색으로 나타났을 때 위장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색이 음색이고 맥도 이제 음맥으로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맥도 60맥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한방에서는 이제 비장 췌장하고 이제 비장 기능의 면역 기능이 같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비위 가능하고 아주 밀접하게 복부팽만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뭔가 복부가 빵빵하게 차 있다는 것은 실제로 장에 뭔가가 차 있을 시에도 복부팽만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숙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복부팽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적으로 특히 여성분들의 제가 진찰하는 여성분들 중에 거의 70%는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변을 물어보면 꼭 그런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변을 조금을 봐도 보고 나면 시원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보고 났는데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증상이 있는데 뭔가 시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숙변이 계속 조금 이렇게 차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음식을 10이라는 숫자를 먹었으면 한 6, 7 정도는 났고 3에는 장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요. 배 쪽으로, 그 다음에 엉치 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소변을 볼 때 우리가 조금을 봐도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변을 봤는데 뭔가 시원치 않다. 여성분들은 매일 보는 분은 또 적거든요. 이제 2, 3일에 한 번 봤는데도 좀 시원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2, 3일에 한 번 봤는데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다. 이랬을 때는
꼭 숙변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또 변비는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숙변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좀 생기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 변비하고 예, 숙변은 좀 다른데요. 네네. 이 숙변은 이제 유독가스라든지 예, 장에 찌꺼기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어서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굴뚝에 비유하는데요. 네네. 예, 굴뚝으로 통해서 연기가 나오는 경우를 대변으로 보시면 되고요. 굴뚝의 안에 이제 굴뚝 청소할 때 보면 네. 예, 거기에 찌꺼기가 좀 남아 있잖아요. 예, 그 경우가 이제 숙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한방에서의 기본은 대변을 볼 때 보고 나서 시원해야 되고 또 소변을 볼 때 시원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었을 때 배가 뻥뻥한 느낌이 들면 안 되고 뭔가 기운이 나야 되는데 음식물을 먹었을 때 아, 배부르다, 예, 더부룩하다, 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장 증상인지 예, 숙변인지 예,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숙변과 같은 장 기능 저하로 인한 복부팽만에 대한 치료 사례가 좀 있으시면 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56세 여성분인데요. 네. 이제 자기는 평생 이렇게 과체중이고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자기는 몸무게 이제 5kg만 줄여달라고 이제 오셨던 분입니다. 예, 저의 마음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네네네. 항상 음식을 먹고 나면 약간 더부룩하고 복부가 팽만되고 예, 당연히 이제 이분한테 여성분이니까 당연히 음식을 잘 먹으면 뭐가 문제냐면 소화가 잘 되면 문제가 없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소화는 잘 되는데 자기는 항상 뭔가 빵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변이나 소변 문제거든요. 소변은 잘 되고 예, 이분이 대변을 2, 3일에 한 번 보는데 뭐가 항상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제 힘을 좀 주고 자기가 설사약을 좀 먹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는 걸 네.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복진을 하면 천추열, 배꼽에서 약 2cm 정도에 누르는 부분에 보면 아프고요. 장 운동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음식물을 똑같이 먹어도 체중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숙변 제거를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장 음식을 먹고 나서 장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때 장 마사지를 해줄 때는 앞쪽만 하면 안 되고요. 예, 허리 쪽도 마사지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그럼 숙변 치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예, 치료를... 숙변 치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몸이 찬 사람이냐 더운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몸이 더운 사람은 장에 찌꺼기가 잘 고이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이제 차가운 약으로 해서 장에 운동을 시원하게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따뜻한 약을 써야 장이 운동이 되니까요. 장 운동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네.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위장이 안 좋으면 우리는 무조건 따뜻한 물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저도 그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생각했거든요. 됩니다. 왜냐하면 열이 있는 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차가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분은 따뜻하게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열이 있는 경우를 먹게 되면 당연히 위장에 열이 있는데 따뜻한 게 먹게 되면 또 열과 열이 플러스가 되니까요. 예, 거기서 식적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시원한 걸 먹고 싶고 시원한 걸 먹었는데도 설사를 잘 안 하고 그러면 약간 시원한 정도로 마시는 게 좋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시원한 걸 조금만 먹어도 설사한다. 예, 이랬을 때는 이제 따뜻하게 먹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는 한증이냐 이제 열증이냐에 따라서 숙변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본인의 체질에 맞춰서 좀 체계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좀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자기의 이제 체질이 어떤지 꼭 알아야 되고요. 예, 물도 그래서 찬물이냐 더운 물이냐 예, 이때 이제 기가 되는데요. 내가 몸이 차면 좀 따뜻하게 옷도 따뜻하게 음식도 따뜻하게 그런데 내가 좀 시원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옷도 시원하게 음식도 시원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지방보다는요. 예, 그 다음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제 견과류를 먹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보충을 좀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미니 강의는 복부팽만에 대한 강의였고요. 박사님께서 오늘도 정말 자세하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 최진용 박사님께서 복부팽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꼭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의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표고버섯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 표고버섯은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기력을 좀 튼튼하게 하고 또 입맛을 좋게 하고 구토라든지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종류의 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표고버섯의 경우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요, 세계 10대 항암 식품의 하나로 꼽을 정도로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네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요, 암의 증식을 이제 억제하고 또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위암이나 자궁경부암 환자의 경우 암 전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많은 버섯을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서 많이들 드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칼로리가 아주 적고요. 특히 식감이 고기와 비슷하죠. 그래서 고기 대신 먹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운동을 당연히 활발하게 해주고 또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요.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고버섯에는 소량의 이제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음인 체질로서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위약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감촉물을 살짝 우려내서 이 감촉물 우려낸 물을 표고버섯에 섞어 가지고 먹게 되면 이 감초는 표고버섯의 독성을 완화하고 또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좀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감초에서 살짝 우려낸 물을 응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다이어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또 건강에 또 우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아들입니다. 아, 그럼 아드님의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33살, 키는 네. 71, 몸무게는 68에서 69 사이. 네.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저 다름이 아니고, 예. 아들인데, 자꾸 기침을 많이 해요. 어릴 예. 때 기관지가 좀 약해서 감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예. 음식물을 먹어서 그런지 자꾸 목에 걸렁걸렁하게 걸리면서 예. 기침을 자꾸 하고 예. 그래 저 병원에 가서 그거 위내시경을 했더니 역류가 있다면서 약을 지금 한 2주 때 복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 항상 뭐 뒷머리 쪽 어깨 여기가 아파가 자꾸 고개를 가끔가끔 그러고 이렇게 예. 움직여야 또 풀리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위내시경하고 다른 또 검사를 했더니 설계에 예. 그렇게는 용적인가 뭐 이런 조그만한 뭐 그게 하나 조그만하게 생겨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가슴 나머지는 가슴 요 부위에 보면은 예. 항상 요 탁 복판에 여기 툭 들어가는 여기가 예. 잔잔하게 이렇게 여드름처럼 예. 부기가 이렇게 동그란 한 동전 좀 크기만하게 자꾸 이렇게 가려움성이 생기는 게 그렇게 예. 생기다가 또 없어질 때도 없어지고 또 예. 그렇게 자꾸 하고 손하고 좀 처음에 어디 뭐 이렇게 긴장을 좀 하든지 이래 첫 번째 이래 가까운 이런 지역에 누가 만나든지 이러면은 손에 땀이 참 많이 나요. 예. 손에 땀이 많이 나고 음식 같은 걸 맥주하고 이제 삼계탕 같은 걸 먹으면은 좀 대변이 좀 무르게 자주 예. 가는 것 같고 예. 지금 그렇게 상담하고 싶습니다. 예. 아드님이 33살인데 혹시 결혼은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미혼이시고요. 아들이 조금 이렇게 좀 꼼꼼하고 이렇게 완벽한 체질이세요? 소심하고요. 꼼꼼하지는 되게 꼼꼼하지는 않는데 지가 해야 될 일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 피부가 이렇게 남자지만 좀 고운 분이 있고요. 보통이신 분이 있고요. 피부가 좀 검은 편, 그렇게 고운 편이 아니에요. 예. 피부 색상. 아들이 지금 기침 목에 이제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아서 기침 같은 거 한다고 했잖아요. 헛기침이요. 네. 예. 아드님 담배는 태우세요? 안 태우세요? 한 번도 안 태웠어요. 예. 아드님 이거 그 목에서 이거 한 거 얼마나 드셨죠? 한참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 거네요. 오래 드셨을 텐데요. 예. 한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들. 학교 예.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약간 그런 게 보이던데 근래는 회사 다니고 하니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회사 일 하면서 이제 신경을 계속 쓰기는 하는데 회사 일 할 때 유난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이십니까? 예, 회계 그 재무 일을. 예. 지금 보면 그 역류성 식도염하고요. 이제 한방에서 보는 매핵기 증상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서 생기는 그 목에 가래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그게 더 심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드님의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될 때 조금 더 심해지고 평상시에도 아마 목에서 뭐 TV 보거나 밥 먹다가나 이제 그런 컹컹거리는 것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네, 계속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아들이 아까 그 맥주하고 삼계탕 먹으면 설사한다고 했잖아요. 예. 맥주 같은 거 한 모금 하면 얼굴 빨개지는 분이 있고요. 별로 표시 안 나시는 분이 있고요. 얼굴은 빨개져요. 예, 한 잔만 먹어도 좀 빨개지는 거죠. 예, 술은 입에만 이러면 빨개져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드님은 이제 내부에 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젖가슴 사이에 꼭 여드름 같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 경우가 이제 아드님이 심장에서 이제 우라가 올라와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머리에도 두피에도 예.
한동안 많이 심했거든요. 예, 예. 그 화가 자꾸 이제 올라와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가슴 쪽에서, 목 쪽에서 딱 막고 있어서 아드님이 집에 와서 목에 킁킁거리는 걸 좀 자주 하면 아드님의 이제 스트레스가 좀 더 심화해서 화가 올라와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두피도 가렵고요. 위쪽으로 열이 올라가니까 이제 뒷목이나 어깨도 뻑뻑해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초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향부자. 예, 예, 향부자 8g. 8g. 예, 복신 4g. 복숭아? 예, 복신. 복심. 예, 4g. 예, 감초 4g. 예. 예, 그걸 한 첩 분량으로 해서 물을 400cc 넣고요.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을 한 잔 주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저녁 때 퇴근해서 오면 그 물을 한 잔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식후에. 아니, 식전 식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아드님이 밥 안 먹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입맛이 안 땡길 때도 있으니까요. 아침을 잘 안 먹더라고요. 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복심입니까? 예, 복신. 복심. 예, 예. 예. 그거 해서 이렇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좀 받으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예, 그 경우는 그 가슴에 여드름 그 부분을 누르면 그 부분에 통증도 있고 기혈도 아프고요. 예, 뒷목이나 어깨 쪽이 이제 이렇게 되면 엄마한테고 이렇게 자꾸 짜증을 잘 내게 돼요. 예, 본인 자체가 이렇게 화가 올라오게 되니까 예, 다른 분들한테는 못하고 이제 엄마나 이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말이 퉁명스럽게 간다든지 예, 말이 이제 짜증 섞인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어머니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아,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61이고 네. 나이는 58, 몸무게 53.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예. 혀가 갈라지고 혓바늘이 자주 나고 예. 예. 예, 작년 11월 달부터 예. 그래갖고 한의원에도 다니고 이비인후과도 다녔는데 예. 안 되네요 아직까지. 예. 작년 지금 11월부터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 전에는 지금 혓바늘이고 혀가 갈라지고 이런 증상은 거의 없었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리고 갑자기 갱년기가 심하게 해갖고 예. 한 땀이 한 10일 정도 많이 흘렸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어찌 됐는지. 예. 지금 폐경이 정확히 언제 되셨습니까? 53살. 예. 53살이요. 예. 예, 대부분은 이제 폐경기 되면서 예, 열이 오르거나 땀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예, 근데 본인은 그 폐경이 되시고 나서 열이 오르면서 땀나는 증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많이는 없고 예. 조금씩 그래갖고 예. 예, 예, 그렇게 괜찮았는데 예, 작년 10월 달에 갑자기 뭐 땀이 막 쏟아지고 예. 예,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럴 때만은 예, 그래갖고 산부인과 가니까는 그래 검사해갖고 약을 먹으라 해갖고 그래 호르몬제를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약 호르몬제를 먹고 나서는 열이 오르거나 예, 불안한 이런 갱년기 증상은 사라졌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혓바닥이 갈라지고 혓바늘이 돋는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혀는 심장의 싹이라서요. 스트레스라든지 예, 뭔가 마음에 답답한 일 이런 경우가 있어도 혀가 갈라지게 되거든요. 예. 작년 11월부터 지금 그랬으니까 11월 전에 좀 스트레스 받거나 좀 이런 거 있었습니까?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혓바늘이 돋을 때요.
예, 네. 물이 자꾸 왜 그러냐면 혀가 갈라지게 되면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네. 이제 물이 좀 땡기는 경우가 있는데 물은 자꾸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은 증상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목도 쎄하고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더 목이 쎄하고 예, 역류성 있다 해서 역류성 그래 약도 한약 지을 때 같이 지 먹거든요. 예, 역류성은 좀 좋아졌는 것 같는데 예. 지금 현재 그 갱년기 약만 먹고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술하신 적은요? 없고 예. 예, 저기 맥주 같은 거 한 모금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그 한 모금 하면 빨개지는 분이 있고요. 예, 본인은 빨개져요. 예,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세요? 아니 한 모금 해갖고는 안 빨개지는데 보통 한 두 잔 이래 먹으면은 예, 빨개지고 해요. 아, 빨개지고요. 음식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약간 새콤한 음식이라든지 얼큰한 음식이라든지요. 새콤한 음식을 좋아해요. 새콤한 음식이요. 예. 그리고 좀 짭짤한 거 먹으면 좀 갈증이 나세요? 네, 예.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네, 예. 이쪽은 이제 지금 본인이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진액이 말라지면서 예, 혓바늘이 돋고 그 다음에 혀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는데 갱년기 증상은 사라졌는데 지금 혀는 그대로다고 보면 갱년기 증상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고요. 심장에서 혈어로 인해서 화가 올라와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쓴바귀 같은 거 씁쓸음한 거 좋아하세요? 네, 예, 예,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황련 3g. 항염, 예, 황련 3g.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2g. 예, 예, 적으셨어요. 예, 향부자 2g. 예, 적으셨죠? 예, 예, 그게 지금 황련이라는 약이 굉장히 쓰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그걸 물 4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400cc 하고 예, 예, 100cc 나오게 달이셔서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그걸 식사하시고 아침에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100cc 한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한번 드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혓바늘이 가라앉고 혀가 갈라지는 게 없으면 그만 드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언니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상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뒷번호 7397 쓰시는 분입니다. 키 177, 그리고 몸무게 73, 그리고 나이는 61라고 하십니다. 남성분인데요. 새벽 기상 때 하복부 통증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위장약을 또 아침, 저녁 복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통증이 완화가 되고 또 대부분 이제 자정쯤에 잠이 드신다고 하는데요. 새벽 기상만 하면 이제 하복부 통증이 온다고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자, 이 하복부는 대체로 위장하고는 좀 관련이 좀 적고요. 아까 이제 위장약을 드신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볼 때는 이제 명문화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음식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어 있고요. 예, 만약에 과식했을 때 아프다고 하면 소화제를 먹으면 되는데 이 경우는 한의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있으면 이제 장 쪽이라든지 남성들 이제 양기가 떨어졌다든지 예, 그 다음에 하초의 기능이 차가워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때 아마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좀 좋아질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겉에서 따뜻하게 해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요. 밑에 이제 명문화를 따뜻하게 하는 본원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예, 체질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밀 검사를 통한 본원 치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고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께도 제작진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